좋아요, 구독. 자, 이번에는 이제 건설 기계 장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또 건설 또 기기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또 투자를 해왔는데 좀 요즘에는 워낙 2차 전지, 반도체, IT 기술주, 게임 이런 쪽 이야기하다 보니까 건설 기계가 오히려 상당히 낮습니다. 건설 기계 그러면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좀 세워야 될까요? 건설 기계가 그 경기 민감주 중에 가장 핫하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중국의 사실은 우리나라 건설 기계는 중국 시장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중국 시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예. 거라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움츠렸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3월달에 양회의 이제 메시지를 믿기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도 중국은 무조건 경기 활성화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 활성화의 핵심이 뭐냐? 건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팬데믹 동안에 이 시진핑 주석이 가장 많이 때려잡은 곳이 사실 건설업 부동산업이죠. 그게 거품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렇죠. 네. 뭐 온갖 비리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많았으니까 특히 부동산이 그랬죠. 예. 굉장히 때려잡았죠. 그걸 때려잡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자기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강해 버렸어요. 완전히 얼음이 돼 버렸죠. 자, 그러면 팬데믹 끝나면 좀 풀어주면 이게 일릴 줄 알았는데 혹시 저는 국제 경기 볼 때 월드컵이나 이런 거 볼 때 예. 거기 있는 그 자막, 사이드에 있는 광고. 저는 예.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예. 지난 월드컵 때 그 자막의 반은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었어요. 월드컵 때. 예. 맞습니다. 투자하시는 분은 되게 유심히 봐야 돼요. 예, 예. 아, 빅 경기 할 때 거기 그 광고판에 누가 붙느냐 봐야 되는데 그만큼 잘 나갔다. 잘 나갔다는 거죠. 아. 네. 올해는 하나도 안 붙습니다. 네. 올해는 뭐가 많았습니까? 올해는 오히려 중동 쪽 그쪽이 많아요. 아. 그걸 보면 전 세계에 돈이 어디 몰리는지 우리는 그렇죠. 금방 알죠. 아. 네. 중국은 어쨌든 지금 시진핑 그 3기가 들어서면서 이 예. 경기 부양에 아마 사활을 걸 겁니다. 아. 100%. 계속 불을 떼는데 예. 여기가 오르지가 않아요. 아. 지금 미국 좋고 유럽 좋은데 중국만 안 좋아요. 네. 예. 근데 중국은 억지로라도 이거 아마 부양시킬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중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냐 보면 루이비통이라든지 명품 시장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예. 이유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생각보다 경기 안 올라. 중국 내에 그 고가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안 살아나네요. 중국이 전 세계 그 명품 시장 20%를 늘 중국에서 예. 사고 있는데 그 시장 죽어버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히려 에르메스 이런 데 가방 가격 올려버리니까 이제 더 올렸죠. 매출 예. 부진하기 위해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중국의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런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 지켜야 거니까. 되는 거죠. 네. 네. 중국은 아마 그게 필수 아마 음. 끌어올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자인이 아니라 졸렌. 그러니까 양해에서 시진핑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하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뭐 여러 가지 민심을 좀 잠재울 수도 있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우리나라 건설 기계를 이제 보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만 보고 건설 기계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그렇죠. 네, 두산 규모도 작고요. 네, 규모도 작고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서 네. 예. 두산 인프라 지금 현재 넘어갔죠. 현대 두산 건설 기계로. 그렇죠. 두산이 네. 빠졌습니다. 네, 아직. 두산이 빠졌는데 예, 예. 아예 이제 현대 건설 기계로 넘어갔는데 예. 그런 시장들을 보면 100% 중국 부동시장 같이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쪽도 한번 눈여볼 만하다. 인프라코어가 네. 그쪽 넘어갔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김민수 대표 궁금한 게 네. 중국은 상당히 지금 미중 충돌 사이에서 한국에 대해서 끌끌없잖아요. 정치적으로. 껄끄럽죠. 그런데 이게 예. 건설 기계 장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 주가에도 그게 묻어 있습니다. 어. 네. 딱 하나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종목 중에서 두산 밥캣이라고 있죠. 네. 네.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는 네. 주가가 저희가 있습니다. 뭐 신고가까지 그냥 쫙 뻗어 있죠. 예.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 현대건설기계 네. 아직 그 정도까지 못 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을 바라보는 쪽에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인프라 투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두산 바켓이 미국이죠. 그렇죠. 네. 미국 쪽 밥켓을 인수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광물 투자에 대해서 난리예요. 에너지 쪽도 그렇지만 광물도 다 자연화하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2차 전지 쪽이 좀 크다 보니까 그거 누가 다 컨트롤 하겠느냐 이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또 진심으로 바뀌어 있고 그렇죠.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과
그 중국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고 있는 쪽은 다 이렇게 호황이다. 또 캐터필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쪽과 연결되는 쪽은 두산 바켓이 맞다.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앞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음. 쪽을 타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라보고 있는 쪽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나 그렇죠. 건설 기계를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중국의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을 투자해야 되고 지금 현재 미국의 변화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이 맞겠는데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인프라코어의 자리를 더 보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게다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생각한다면 한국하고 계속해서 찡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죠. 네. 아 그게 잘 될 것 같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모품 쪽, 그렇죠. 하부 주행체에 들어가는 소모품 쪽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두산밥켓 쪽은 저희가 얘기하는 DY 파워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라인들에다 보니까 조금 더 주가는 높죠. 근데 아직 다른 쪽을 본다라고 얘기 되면 진성 TC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가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또 마지막으로 대창단조 이런 쪽도 이제 막 꿈틀거리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이 변화가 되고 그와 함께 어떤 인프라코어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쪽들이 또 같이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쪽으로는 이쪽도 잘 보자.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속도는 조금 더디다. 그렇죠.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또 중국하고 이제 사실 또 하나 변수가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예요. 야, 그렇죠. 예. 재건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외신을 들어보면 네. 뭐 가장 추울 때가 몇 시쯤 되는지 아세요? 겨울에요. 네, 겨울에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일출 보러 갔을 때 새벽 시간 아닐까요? 동트기 직전입니다. 맞네요, 새벽 시간. 제일 추워요. 네. 동트기 직전이. 저는 전쟁이 그쪽 가지 않았나. 막판에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네, 거의 막판에 예. 점령하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할 때쯤이면 거의 이제 새벽 추위 끝에 좀 와 있나. 저 10월달, 9월, 10월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하반기가 되면 중국발하고 우크라이나발에 같이 묶여버리면 그쪽이 아주 또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총 우리가 횟수로는 세 번째로 이제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을 했어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그렇죠. 될까요? 이미 뭐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왔을 때 10조, 젤렌스카. 네. 10조 투자를 이 정도 기재부로 예. MOU를 네. 했다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다 포석이지 않나. 이 건설 기계줄 다시 돌아오면 이 중국발하고 하반기에 우크라이나발을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건설 기계가 묶이면 어디 뭐가 따라가냐 하면은 건설주하고 전기주도 다 같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게 우리 인프라주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죠. 해외 건설 쪽으로는 우리 건설 회사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저는 건설사 자체를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좀 아직 리스크하다. 예. 그 건설사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빅10 우리 소위 말하는 빅10 정도의 빅5나 빅10 정도 건설사들을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전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내 건설을 우리가 느꼈을 때 엔데믹 때는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수익성이 워낙 좋아요. 예. 해외에 갈 이유가 별로 없을 만큼 수익성이 좋거든요. 국내에서. 근데 그 해외 건설은요. 바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맞습니다. 작업 들어가고 뭐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바로 나타나는 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나타나는 거는 저렇게 뭐가 터졌다? 건설기가 먼저 터지겠죠. 포크레인 바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먼저 봐야 된다. 김민 대표님 네. 일단 해외 건설은 좀 닫아둬야 되겠네요. 그런데 접어둬야 될 것 같고. 이게 터지면 또 금방 또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수주를 받고 모멘텀 나온다 그러면 이쪽도 수주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건설에 그러니까 특화된 매출 비중이 그쪽으로 살아났을 때 확 바로 수주 소식만으로도 바로 또 우리 주가에는 또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 회사. 현대건설. 아. 네, 지금 주가도 움직임이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뭔가 꿈틀거리려고 하고 있는 촉이고 두 번째 대우건설. 이쪽도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왜 두 가지 회사를 보냐면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원자력입니다. 원전이죠. 그래서 네, 현대건설이 네, 원자력 저희가 보통 이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EPC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합의만 딱 보게 되면 일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움직여요. 먼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누가 많이 사냐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했네요. 직접 매수를 합니다. 네. 거의 다 됐어. 어차피 저 웨스팅하우스 캐나다 사모펀드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 어차피 그냥 목리 부리는 거죠. 지금 그냥 좀이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결국 돈 문제겠죠, 그죠? 예. 아마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때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풀리고 거기서 나오는 건설사들도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수주를 받게 되면은 예. 그런 쪽으로 보다 보면 오히려 가는 쪽 말고 지금 정치되어 있는 쪽에서 변화 요인들 보면 이런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당장 해외 건설은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이렇게 원전과 연결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박 대표님 아까 또 이야기하시면서 전력 쪽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건설주와 같이 맞물리죠. 인프라주니까. 뭐 그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일단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근데 그 전선주는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립니다. 네. 그 재건 사업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전선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깔릴사 건설이 그렇죠. 시작을 하거든요. 좀 다 엉망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 그러니까 차단됐고 그렇죠. 끊겨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전선주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그 재건한 사업이 있고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도 그렇죠. 전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재생에너지 사업도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예. 저는 요즘 유심히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이 새로운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전기를 옮기는 배. 네.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를 예.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섬이나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다 건설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ESS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ESS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배를 일본이 최근에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활발하겠죠. 예.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 같은 데다 건설해서 전기 싣고 오면 되니까. 옛날에는 그걸 전선을 깔아야 됐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달아봤을 때 전선주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LS 전선이라든지 전선주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선 시장에서 국내의 경쟁이 꽤 높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수 대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LS가 있고 SK 시그넷도 있고 지금도 LS가 조명받고 LS가 인터내셔널까지 조명을 받아요. 조명 회사가 아닙니다. 전선 회사. 네. 이게 지금 안 웃던 최민호 PD가 웃었어요. 네, 힘 빠지시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드립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LS 같은 경우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딱 보시게 되면 사기 좋은 자리예요, 이런 때가. 요즘 LS가 네, 근데 원래 전선주는 눈도장을 찍었어요. 예. 예, 구리 가격대에 따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처지면 제대로 돈 받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데 그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때는 꼭 봐야 되는 게 전선주죠. 네. LS와 LS 일렉트릭 또 변압기하는 네. 회사죠. 벌써 레벨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리들 쪽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많이 보는 게 일진전기입니다. 저희가 네 이쪽도 일진 계열 회사죠? 그렇습니다. 네. 좀 무서운 회사죠. 네 일진그룹. 네.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그렇게 밸류가 비싸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레벨업 시키면서 움직인다는 거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변압기 하게 되면 또 많이 보는 회사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자꾸 건설 쪽이 매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변압기 쪽, 되게 초고영향 쪽에서는 과거에 저가 수주한 게 있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못 나온다고 했는데 끝났습니다. 그럼 하반기 때는 제대로 평가받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한다고 풀리네.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막 레벨업 시도하는 가격대들 아마 제가 보기엔 10만 원대 안착은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주식 시장이 조금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효성 중공업도 이제 조금 그동안 옥새에 갇혀 있던 것이 짓눌려 있던 것이 또 목눌림 현상도 좀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자, 박 대표님 이 다가오는 또 6월 가장 신경 써야 될 변수가 있다면 한마디로 뭐가 있을까요? 원래 6월은 뭐 예진의 6월하고 좀 다르게 그 5월 말부터 갑자기 상승세 기류가 타버린 것 같아요. 또 하반기에 경기가 불 것이라는 또 호전 소식이 막 들리면서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시국이라서. 근데 문제는 실적인데 이제 이걸 좀 유의해야 되는 게
2분기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예. 그래서 그렇더라도 하반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그 꾸준히 밀고 가는 게 6월의 힘이 아닐까. 6월은 또 그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 말씀 밀고 가자. 네. 괜찮네요. 6월입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한 말씀. 돈 벌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지금 강세장입니다. 하셔야죠. 아. 네. 그냥 너무 지수 보지 마시고 네. 종목들이 돌아서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 아. 체크하시면서 좀 챙기자. 강세는 병광세. 그 손을 왜 이렇게 잡으세요? 네. 느낍니다. 자. 지금. 네. 김민수 대표는 6월 장은 변강세장이다. 창피함은 소장님의 네, 몫입니다. 텐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우리 박 대표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두 분과 함께 또 구호를 바로 외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